Welcome, future scholars. 안녕하세요. 하루에 막 2개, 3개 영상 올리는 경우는 선생님이 자주 없는데 오늘은 이제 요번 주차 스크리너 해설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가족이 아버지가 아프시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었고요. 또 난이도도 너무 터무니없이 높았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난번 거는 그냥 스킵했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번 주 거는 조금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 해서 좀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문항들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5번부터 먼저 볼 건데 오늘 한 5문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한 문제 정도 정말 빡세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함수를 담은 형태의 어떤 그 이제 등비 수열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귀납법이랑 그래프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수열 AN을 갖다가 N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 다음 그림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1년에 연결되어 있는 수열인 거죠.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랑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럴 때 좌표 찾아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A의 N 플러스 1이 여기에 들어가면 Y랑 X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Y 값도 A의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Y는 2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 점에 X의 AN 입력으로 들어가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캐치할 수 있게 되느냐면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을 텐데 Y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의 좌표가 AN의 AN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Y에다가 A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3에다가 X자리에 AN을 집어넣어서 플러스 1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항이 그 앞에 거의 항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고 1을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귀납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일반항을 찾고 나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려면은 첫 번째 항이 2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가 a가 2가 되게 되면 얘는 2분의 3에다가 a1에다가 1을 더하는 꼴인 거죠. 자, 하면 여기에서 이게 2가 된 거니까 A의 2가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4가 나오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A3은 2분의 3에다가 A2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4고요. 1을 더했어요. 그럼 얘는 7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4,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 일반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3의 거듭집 고각 같은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매번 항이 증가될 때마다 2분의 3을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보기가 다 2분의 3의 n제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1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2였고 두 번째 항이 4였으니까 이제 그 관계성을 생각해 봤었을 때 여기 n 값에다가 1을 넣으면 결국 a1이랑 같은 거죠. 근데 a1이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0제곱이니까 4에다가 얼마를 빼야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녀석이 답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 알겠어요? 간단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죽도록 어렵진 않습니다. 죽도록 어렵진 않은데 이제 좀 잘 놓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려졌다, 닫아졌다 그래서 이게 요런 상태를 놓고 보면 sin AB, sin C, sin C의 값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루프꼴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닫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례선수 K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sin A가 그냥 이걸 이제 그냥 분자로 보낼게요. 그럼 얘가 K분의 26이 되죠. 그죠? 근데 불편하니까 이걸 일단 약분하겠습니다. 2로 약분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편하겠죠? 13의 8의 7.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A가 5라는 값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A를 5로 설정을 했을 때 가능한 케이스니까 일단은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3으로 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인하고 요거 자리를 바꾼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느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원래 A 대 B 대 C의 변의 길이를 가져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이 A, B, C를 여기다가 그대로 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게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A가 13K, B가 8K, C가 7K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외접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야지만 구할 수 있을 건데,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결국엔 사인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인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A를 쓸 건데, 어차피 변의 A의 길이를 5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A는 2에다가 이제 BC를 써야 되다 보니까 2 곱하기 56의 K의 제곱이고요. 분자가 88이 64K 제곱 플러스 77이 49K 제곱에 A가 마이너스 169K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값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얘가 K 제곱은 다 약분할 수 있죠. 그렇죠? 마침 그 다음에 분모가 113이 나오고 11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분자가 64에다가 49 더하고 16을 빼야 돼요. 169. 그러니까는 64에다가 49 더해서 173 나오죠. 그리고 나서 64에다가 49를 더하고 169를 빼게 되면은 얘가 112분의 112 이게 64에다가 49 169잖아요. 다 빼게 되면은 60 마이너스 61 이렇게 나오게 돼요. 61? 마이너스 56이구나. 미안. 56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 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군요. 그러니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은 120도잖아. 그러면은 코사인의 120도랑 같은 사인 값은 몇 도가 되겠어요? 사인 A는 코사인 A가 120도니까 아니면은 그냥 1 빼기 코사인 제곱하면 되는 거죠.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네. 그럼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 5가 2R 사인 A니까 2R 산스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게 되면 반지름이 루트 3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파이 R 제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5 25 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답이 400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감춰져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부분이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시그마 안에 또 시그마가 합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불안해해요. 네, 뭐 별게 없습니다. 요거는 요 시그마 안에 있는 요 위에 있는 항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시그마가 전개가 될 때마다 계속 한 개씩 더 더해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분자를 일반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합의 일반항으로. 그냥 분자는 지금 얘는 1부터 2K까지 K가 증가될 때마다 분자를 더한 거를 또 더하게 돼 있는 거니까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한 번 더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부터 2K까지 더하겠다 그러니까 좀 1부터 2K까지 더한다고? 그럼 항이 몇 개예요? 2K겠지. 근데 공차는 1인 거니까 여전히 똑같이 분자만 보면 2분의 항의 개수는 2K인데 첫째 항은 1이고 마지막 항이 2K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K 나누고 분모가 3K니까 K를 약분 또 해서 확인을 해보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K가 나오는군요.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를 씌워야 되는 거지. K는 1부터 20까지. 자, 그렇게 됐으니까 3분의 1은 그냥 상수니까 20을 곱해가지고 나가고요.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얘는 3분의 2에다가 2분의 20 곱하기 21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 약분을 하게 되면은 합했을 때 3분의 440이 나와서 정답이 4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됐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들 틀려요. 이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플 10번 문항은 요거는 시간이 남으면 좀 해볼게요. 오늘 5문제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일단 1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삼각형 PQR을 줬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한 변의 길이를 40%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PQR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삼각형의 길이에 대비 40%를 늘렸다고 한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각각의 변의 길이에 늘어난 비율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봤었을 때 A부터 P까지 길이가 결국에는 0.4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응되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A, B, C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변의 길이를 대응되는 애들을 보게 되면 여기 0.4B만큼 늘어난 거고 여기도 0.4A, C만큼 늘어났고 여기 0.4A만큼 늘어난 거죠. 자, 결국은 큰 삼각형의 넓이는 이 새로 추가된 PQB, QRC 그리고 ARP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된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결국에 내부의 삼각형의 넓이가 25인 건 아는데 이 삼각형의 그 사인 법칙을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 중에 하나가 외곽의 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장선을 긋게 되면 이 외곽으로 나가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이 두 개 내각의 합이랑 같지만 사인의 특성상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사인 값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걸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ARP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각도 PAR을 활용할 수 있다고요. 자, 각 PAR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각도 A 있죠. BAC. 이 BAC 각도의 사인 값이랑 이 각 PAR의 사인 값이랑 둘이 사인 값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합이 180도니까. 그렇죠? 얼싸안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거 문제 못 풉니다. 이해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ARP 하나의 넓이를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삼각형 ABC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그 하나의 각도와 그 하나의 각도를 끼고 있는 두 변 사이의 길이의 곱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정의를 하죠. 2분의 1 AB sin C.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여기의 케이스에선 BC sin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ARP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다가 지금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C의 0.4만큼의 비율.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이 AR의 길이가 결국 B를 1.4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에 0.4C 곱하기 1.4B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의 각도 PAR이긴 하지만 이 녀석이 결국에는 이 사인 값이 사인의 A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25인 걸 알고 있는데 이 사인 ABC의 넓이가 이 ABC의 넓이가 25인 걸 알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ARP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2분의 1, 2분의 1, B, C 사인 값이 다 삭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BC 사인 A가 25였던 거니까 거기에다가 0.4 곱하기 1.4를 한 게 ARP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ARP의 넓이는 결국 ABC 넓이에다가 0.4 곱하기 1.4를 더 곁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나머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들도 다 구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곱하기 3배가 되게 되겠죠. 전체 넓이는. 그죠? 그럼 이거에다가 3배를 또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 합을 보게 되면 SABC의 넓이에다가 나머지 그 새로 추가된 삼각형의 넓이니까 0.4 곱하기 1.4 곱하기 이 전체에다가 3개의 삼각형. 이게 정답인 거예요. 됐겠죠? 근데 여기 숫자 뭐만 넣으면 돼요? 25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5 집어넣고요. 25 또 넣고 곱하기 1.4에다가 0.4를 곱하게 되면 0.64죠? 0.64인데 거기에 3을 또 곱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고 나면은 요 녀석이 42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67이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형태고요. 자,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봐야 돼요. 13번 문항을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그마 관련된 개념들을 좀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텐데 이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져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번에 회차에 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첫째 항이 1입니다. 그리고 SN의 항의 합이 좀 괴랄하게 써 있어요. 어쨌든 좌우지간 A 1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느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과정 생각나요? 이거 할 때 보면은 SR을 써놓고 이제 1부터 N항까지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비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SR에다가 전체 항의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를 원본항에다가 빼면은 등비수열의 합이 유도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해서 그 개념을 차용했다, 그 증명법을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으냐면 어차피 그 S의 N의 요 값죠. 이게 왜 하필이면 N-1이고 N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우변과 좌변을 보고 나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도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거 좀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비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방법을 써볼게요. 그래서 일반항을 유도하는데 합의 일반항을 통해서 AN의 일반항을 유도하는 형태로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새로운 항으로 다시 쓸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는 일반항과 그 일반항을 N-1항까지 N항까지 합한 모든 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하나의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것이 풀기가 편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개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차피 AN이 SN 빼기 SN-1인 건 알지만 분더더기가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양변에다가 n을 일단 곱해가지고 n의 SN은 결국에 S1부터 해갖고 SN-1까지 곱한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2n에다가 마이너스 n의 a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일반항의 관계를 쓰고 싶지만 그러려면 여기 각각의 개수가 다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여기 개수가 n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n에 대한 녀석을 결국에 한 개씩 쪼개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 n을 제거하지 않고는 SN-SN-1이 AN이랑 같다라는 것 식으로 놓고 A10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할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은 첫 번째 항을 먼저 확인을 하고 첫 번째 항이 맞으면 K가 맞다는 전제하에 K 플러스 1도 한번 넣어보지 않습니까? 접근을 그렇게 하는데 귀납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미 식이 성립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증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귀납법적으로 추론을 하겠다고요. 문제의 성질을. 자, 그래서 좀 어려워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일단은 n이 그냥 k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k의 sk 그러면 식을 그냥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s의 k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2n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두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여기 좌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s의 k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는 s1부터 쭈쭈쭈쭈 해가지고 sk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 sk까지 형성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네요. 그 여기다가 더하기 2에다가 2배의 k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로 빼볼게요. 왜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등비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R 곱하기 SR이 등장한다고요. 그게 힌트인 거예요. 근데 좀 치사하죠. 그거를 어떻게 힌트 삼아. 근데 어쨌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증명하는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을 증명하는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밖에요.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집어 넣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K의 SK 있죠. 그게 좀 사라지겠네. 그래서 자 K의 SK니까 일단 K 플러스 1, SK 플러스 1 그대로 남긴 남는데요. 빼기 K의 SK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자 S1부터 어디까지는 다 삭제되죠? 이거까지 다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남는 게 S의 K만 남아. 그리고 2K 삭제되고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A의 K가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면요. 좀 잔인한데 자 원래 Sn-Sn-1이 AN이라는 일반항으로 우리가 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보느냐면 이 SK가 있는 거를 일단은 좌변으로 옮겨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의 SK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어차피 그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얘가 2 빼기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A의 K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K 플러스 1에 SK 플러스 1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즉 K 플러스 1이 동시에 곱해져 있는 개수로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SK 플러스 1이랑 SK가 빠지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위에서 얘기할 때 요 개념 사용했던 거 기억나죠?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할 때는 SK에 대한 일반항을 쓰고 싶어서 Sn-Sn-1이 AN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Bn의 어떤 항이라고 적용을 하자 이거죠. 요 개념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SK고 여기가 SK 플러스 1이니까 바깥에 있는 K 플러스 1만 항으로 묶어주기만 한다면 이거를 B의 K라고 새로 수열을 쓸 수 있다고요. 저거는 합의 일반항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합의 일반항이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새로 쓰는 거예요. K 플러스 1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쌤 이거 애초에 그냥 그러면 이거 A의 K 플러스 1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nyway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게 되면 S의 K 플러스 1에다가 K를 빼게 되면 A의 K 플러스 1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좋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를 K 플러스 1로 묶어버리고 A의 K 플러스 1로 모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2 빼기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AK.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얘는 A의 K 플러스 1이 지금 우변에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좌변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게 될 거예요. A의 K 플러스 1은 2 플러스 AK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번째 항과 이전 번째 항에 어떤 값을 곱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아예 이렇게 바깥으로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K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AK를 곱한 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아까 그 2분의 3 그 곱했던 그런 형태 있죠.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번째 항에 그 앞에 번째 항에다가 항의 위치별로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숫자를 연속으로 곱해가 나가는데 그 곱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형태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하다 이거지. 요거 개념 이해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지금 살짝 놓치고 지나간 게 있었는데 아까 그 SN 처음에 정의할 때 전체에다가 N을 곱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A에도 사실 K가 곱해졌거든. 근데 지금 그걸 계속 스킵하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K가 붙고 여기 K가 붙고 여기도 K가 붙고 그다음에 여기 K가 붙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처음에도 여기 K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도 좋으냐면 이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은 여기가 결국에 자 그러니까 A의 K 플러스 1도 K가 곱해졌겠죠. 여기도 여기 K 플러스 1 곱해져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N 자리에다가 K를 넣은 걸 K 플러스 1로 넣었으니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자리도 앞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어이 많이 돌아가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A의 K 플러스 1로 바꾼 거는 그거는 맞아요. 여기다가 A의 K 플러스 1로 그거 바꾸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 2배의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 곱하기 A의 K 플러스 1 또 들어가야 된다고.
플러스 K의 AK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음의 부호니까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2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2배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요. 얘가 2 빼기 K 2 더하기 K의 AK가 되게 되는데 자 이제 요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왜 그 새로운 수열을 작성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낯설죠. 근데 방금 SK 플러스 1에다가 SK를 활용해가지고 AK를 구현했던 것처럼 AK 플러스 1과 AK를 활용해서 새로운 함수도 구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 그것이 수열의 합이어야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AK도 결국에는 어떤 일련의 수열이니까. 근데 AK 자체가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간다 그러면 2를 1을 2번 더한 것, 3을 1을 3번 더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걔는 공차가 0인 어떤 수열의 1을 연속적으로 그 각 항의 숫자만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공차가 0이어서 그렇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이 다음 항과 앞의 항이 같은 개수를 K로 가져가고 있으니 여기에다가는 K 플러스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K를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를 새로운 BK의 형태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K를 바꿀 때 이거를 이 K가 들어가는 자리에 K 플러스 1과 K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려면 이 K 곱하기 AK를 BK 자체로 바꿀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 문제를 안 풀 거니까 그냥 쓰자. 그러면 2 곱하기 지금 바꿨으니까 B의 K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왜? 여기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다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B의 K 플러스 1이라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K 플러스 1 대신 쓰고 여기다 K 플러스 1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요 전체가 요 식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B의 K 플러스 1 빼기 B의 K 그리고 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BK를 앞으로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결국엔 전체를 2로 나누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B의 K 플러스 1이라는 애는 1 빼기 2분의 1의 B의 K가 되게 돼요. 그쵸? 전체를 2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BK는 그 다음 항은 앞의 항을 절반으로 나눴고 그거를 1에서 빼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등비수열이 되겠죠. 왜? 2분의 1씩 계속 곱하는 거니까. 이거 비슷한 문제가 방금 아까 몇 번이었었어요. 위에서 할 때 5번 문제. 이거랑 같은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2분의 3씩 곱한다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n-1제곱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첫째 항만 좀 조심해서 써준다면 얘는 2분의 1이 거듭제곱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항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연거푸 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에 2분의 1의 n-1제곱인 건데 첫째 항의 값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A1이 1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드디어 쓰는 거죠. 그럼 A1이 1이니까 그러면은 B1도 1이겠죠. 왜냐면은 BK를 K 곱하기 AK로 해놨으니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 곱하기 A1이 되는 거니까 B1도 1인 거예요. 그럼 Bn의 일반항은 2분의 1의 n-1제곱에다가 n자리에 1을 넣으면 어차피 모든 수는 0제곱은 1이니까 그건 됐고 1을 빼게 돼 있잖아요. 1을 빼게 돼 있는 거였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2에서 빼는 게 B1이 1로 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B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빼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럼 B1이 1인 거 지켜졌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걸 거듭제곱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도 지켜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Bn인 건데 Bn은 n 곱하기 AN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는 거꾸로 되돌려서 얘를 n 곱하기 AN으로 다시 바꿔치기 하면 얘가 그대로 졸지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A10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A10 이 녀석은 2 빼기 2분의 1의 9제곱이 되겠군요. 그래서 결국에 양변을 10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가 5분의 1이고 그런 상태에서 2에 10을 나눈 거니까 5 곱하기 2에 10제곱. 근데 10번째니까는 지금 우리가 넣을 때는 n-1제곱으로 집어넣었지만 여기 n자리에다가 결국에 이걸로 숫자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10제곱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 빼기 5 곱하기 2의 10제곱분의 1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푸는 방법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 처음에 n이 2부터 들어간다고 전제를 깔아놨었거든요. 쌤이 그걸 언급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bn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2부터 들어가지만 이게 an으로 바꿔 들어갈 때는 여기가 n-1제곱이 n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여기가 10제곱이 된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죠?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sn 빼기 sn-1이 an이라는 걸 알고 시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오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식이. 그래서 일부러 어차피 이거 n이 곱해져 있는데 그럼 그 n 곱해져 있는 것만큼을 가져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10번 문제도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3차원 형태의 문제인데 이 하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삼수선 정리를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자,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 거꾸로 해놨네. 요 위에 여기서부터 A까지랑 B까지랑이 각각 올려다보는 각도가 각각 60도랑 30도예요. 뭐 멀어졌으니까 각도 낮아지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C의 각도가 60도라고 했었을 때 이 높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심 C에서부터 한분 A까지 그은 거나 C에서부터 B까지 그은 거나 D에 대해서는 둘 다 수직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는데 여기가 60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1대 2대 루트 3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H로 놓으면 여기가 2H, 여기가 루트 3의 H가 되게 돼요.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삼각형 BDC를 보는데 삼각형 BDC도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여기가 30도라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30도에서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이것도 중에 우리가 아는 게 높이 1이에요. 요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BD 길이 요 부분이 루트 3에서 2배니까 2 루트 3의 H 거고 이 아래쪽은 이 루트 3의 H에다가 루트 3을 또 곱하니까 그냥 3의 H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30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코사인 법칙. 그러면 답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멘트 하는 형식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총 결국엔 6문제 풀었군요.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14번도 만만치 않고요. 뒤로 가면 15번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나마 15번 문제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맨날 눈팅만 하고 댓글을 안 다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후속 영상 올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진짜 원하면. 네, 어쨌든 지금 벌써 시간이 새벽 4시 넘기도 했고 촬영 진짜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 본영은 거기까지 하시고 1학년 스크리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까지 앞으로 스크리너가 3번 남아있는데 5번까지 포함하면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등급의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뭐 이게 최선이겠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